타일 같은 경우는 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도배 작업과 도장 작업의 차이는 정도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통 강 대표입니다. 이것만 알면 인테리어 완전 정복. 오늘 영상은 진짜 꼭 보셔야 됩니다. 목공 작업이 끝나고 나면요, 필름 공정이 뒤따라오는데요.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필름 공사를 요즘 대부분 다 많이 하시죠. 전체 색상을 다 교환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집이 완전히 바뀌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름 공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름 시공 같은 경우에는 셀프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셀프로 많이들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세요. 꼼꼼하게. 전문가가 왜 전문가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는 것과 차이는 아무래도 뭐 기포 발생이라든지 들뜸 현상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좀 장시간을 계속 내가 여기 살면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고요. 간단한 리폼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조그만 가전 소물장 같은 경우 좀 색깔을 바꿔보고 싶다 할 때는 개인적으로 하셔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쉬운 공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 공정이 끝나고 나면 욕실, 베란다, 현관, 주방벽 등 기타 타일 작업을 하거든요. 인테리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타일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럼 타일 시공은 보통 기간 얼마 정도 잡는지?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30평대 기준 욕실 2칸, 베란다, 주방벽, 현관 정도 했을 때 한 3, 4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타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덧붙임 시공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 철거 후 다시 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덧붙임 시공 같은 경우는 타일 본드를 씁니다. 기존 타일에 타일 본드를 바르고 거기에 타일을 다시 부착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다 철거하고 나면 떠바리 시공, 떠붙임 시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타일에다가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그걸 여기다가 얹어서 붙이는 형태죠. 타일 사이즈에 따라서 장단점이라든지 타일이 크면 클수록 줄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큰 타일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모자이크 타일이라든지 작은 타일을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타일은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타일이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비싼 것보다는 사이즈가 커지면 시공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게 함정이라고 볼 수 있죠. 큰 타일이 시공하는 방법도 어렵고 시공하는 속도도 느리고 비용적인 리스크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일 공정이 끝나고 나면 도장 작업이나 도배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도배는 실내 내부에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요. 도장 같은 경우는 외부에 하는데, 도장을 요즘에는 내부에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배나 도장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밑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을 입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뼈대가 얼마나 평탄화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매끄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 도장이나 도배 작업의 퀄리티나 비용적인 부분도 더 많이 차지하죠. 그러면 도장 작업이랑 도배 작업은 금액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도배 작업과 도장 작업의 차이는 한 3배 정도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도장이 한 3배 이상 도배보다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탠다드한 마감 작업은 이제 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장의 일단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도장은 좀 색감의 표현이 굉장히 많겠죠. 표면이 매끄러운 느낌과 도배에서는 연출할 수 없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집들은 비추천해드리는 부분이 많고요. 다시 손을 볼 때 이색이라든지 기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다. 이제 도배나 도장 작업이 끝나고 나면요, 바닥재 공사를 하거든요. 보통 장판이나 마루 이런 바닥재 시공을 하는 거죠. 원데이 시공이 대부분이고요. 길면 이틀 정도 하는, 대부분 헤링본이라든지 특수한 형태로 시공할 경우는 시공 기간이 좀 더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바닥재 가격 차이나 장단점? 가격 같은 경우는 타일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마루보다는 타일이 한 3배 정도 금액이 나오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고요. 장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금액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마루보다는 금액이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재는 마루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타일이 물론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요즘에는 타일 느낌의 마루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활용하시는 게 더 낫고요. 왜 그러냐 하면, 타일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외국에 나가면 타일로 된 실내가 많죠. 근데 거기는 보일러를 떼지 않거든요. 난방을 하면
타일 같은 경우는 들뜸 현상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니나 비용 대비 마루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마루를 추천을 드립니다. 장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용이 이제 저렴해서 나쁘진 않지만 아무래도 내구성적인 부분에서는 마루가 타일과 장판 사이에서 가장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재주가 좋고 하신 분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자기 손에 피 묻힐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쪽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죠. 모든 얘기를 다 하시는 게 나중에 뒤가 남지 않습니다.